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8일 끝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지없이 발작 버튼이 눌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맹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이에 뒤질세라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에 못지않은 발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라는 자들이 국회에 나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소리를 질러가며 쌈박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들은 아마도 작정을 하고 나왔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말이죠. 이런 정부의 미래가 있을까요? 국민과 싸우자는 정부, 국민을 설득하고 함께 가자고 말해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윽박지르고 겁박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데요. 보다 처음 봅니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치안만큼은 좋아지지 않나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전혀 못 미쳤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증가하고 마약 청정국은 마약 공화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인정 안 하시겠죠? 아니, 검소한박해서 마약 수사 못하게 해놓고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이상하죠? 장관님, 요새 호신용품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예? 아니, 저기 정청래 의원님 계속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제가 안 들립니다, 제가. 예. 뭐라고요? 자, 정청래 의원님 질문하실 말 있으면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 지금 소리를 지르고 계신데요.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유를 하시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칼부림과 폭행에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 치안이 상황이 지금 많이 위협받고 있고 저희 정부 전 정부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4일 예결위 답변에서 마약 사범 검거 실적이 최대 수치라고 말씀하셨죠. 검찰 기준으로는 최대 수치가 맞습니다. 그럼 마약 유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검거 실적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열심히 잡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자랑한 게 아니라 물어서 대답한 겁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님 정상적인 질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정 의원님, 야구장 오셨습니까? 이렇게 자꾸 야유를 하세요. 뭐라고요? 지금 위원님, 그렇게 반말로 야유를 하시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정청래 의원님. 세 가지를 얘기해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안 했어요. 일본이. 데이터 공유 안 했어요. 그 방류할 때까지. 두 번째, 더 충분한 사전 협의 안 했어요. 방류할 때까지. 아닙니다. 세 번째, 들으세요. 잘못하셨어요. 들으세요. 아니, 지금 세 번째,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들으세요. 세 번째, IAEA 검증하는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하게 할 것. 검증 과정에 참여 못하고 겨우 시찰단 가가지고 구경하고 왔잖아요. 신사 유람단. 죄송합니다.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검증한 뒤에 시간을 주세요. 방류한 뒤에 검증한 시간을 주세요. 제가 됐어요.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도 사과가 없는 위안비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 피해자들의 반대하는 징용 피해자 보상 방법, 대한민국 군사 기밀까지 일본에 넘길 수 있는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거기에 더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양보하면서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 국익이 대체 뭡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을 이전받습니까? 아니면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수술 계약을 따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의원님, 국민의 대표십니다.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죠. 네. 대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도자료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제목에 오염수 해양 반출 결정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답하세요, 총리. 네? 자, 잠시만요. 중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이익 거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는지, 기술 이전 계획이 있는지 그걸 설명하라고요. 대한민국이 얻은 국익이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 주 해외 출장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2023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11일 출국해 몰타와 안도라를 방문한 후 16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느닷없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출장, 그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 부처의 장관이 왜 해외 출장을 가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유명 휴양지인 몰타와 안도라를 말이죠. 한 장관은 이번 유럽 출장의 명분으로 국제박람회기구 BIE 가입국인 두 나라를 방문해 현재 우리와 유치 경쟁을 하는 이탈리아 로마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의 승부에서 최대한 표심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엑스포 주무장관도 아닌데 굳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목적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부처의 결정권자인 한 장관의 해외 방문으로 법무부의 주요 일정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출장을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채 떠나겠다는 거죠. 한 장관이 2023 부산 엑스포 개최 지지표를 늘리기 위해 몰타와 안도라를 방문한다는 건데요. 과연 이들 국가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이는 것이 순수한 방문 목적일까요? 저는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상상의 나래를 펴고는 하는데요. 몰타는 지중해의 영국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휴양지로 유명하지만 안도라와 함께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곳입니다. 조세 피난처는 특정 기업 등이 해외 국가에서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 세탁을 위해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 합법적 조세 회피 또는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해 이용하는 곳인데요. 따라서 수많은 유럽 국가를 제쳐놓고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핑계를 대며 굳이 조세 회피처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많은 오해와 의혹을 갖게 만드는 거죠. 왜 한 장관은 몰타와 안도라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과 의혹이 있는데요. 단순히 엑스포 홍보를 위해 모든 장관들이 총출동돼 해외 방문에 나설 수 있겠지만 평소에 한동훈 장관의 행태를 봤을 때 분명히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엑스포 주무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조세 피난처 지역에 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누군가의 사건을 조사하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특정 자금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의심은 해당 지역에 가서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정치인들이 숨겨놓은 조세 포탈 상황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측 정치인이나 기업과 연루된 비리 혹은 부정부패와 관련해 큰 건을 터뜨리기 위해 현지에 직접 물증 확보 차원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이러다 보니 대놓고 수사를 위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지 못하고 M1 엑스포 홍보라는 핑계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는 작년에 한 장관이 미국 FBI를 방문했던 것과 유사한 행보인 거죠. 아니면 진짜 휴가를 떠났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국민에 의해 탄핵당하거나 하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해외 망명 도피처를 사전에 답사하러 간 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이번 한 장관의 몰타와 안도라 해외 출장은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거죠. 장관님,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나 경찰 수사 과정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렇게 쉬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확인해 오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좀 많죠, 이전보다? 이전보다 더 많은가요? 예. 글쎄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이 목숨 끊은 건 제가 아는데요. 저 그렇게 숫자를 제가 그렇게 통계내 보지는 않았어요. 혹시 장관님 과거 수사 대상자 중에서도 목숨 끊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직접 수사한 사안 중에서 실제로 돌아가신 분은 저는 제가 수사했던 분은 기억이 없습니까? 아니요, 피의자라든가 직접 조사한 이후에 목숨을 끊은 분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난 8월 21일 야당 대표에게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국회에 들어오시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맥락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무슨 뜻입니까? 뭐 미리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뜻입니까? 뭐 폭력 정권이니 뭐 포갑이니 뭐 이런 얘기 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국가 폭력이라고 해서. 예. 그 중에 수사와 무관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여기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들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서 논쟁하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수사와 무관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수사와 무관하게 돌아가신 분 없죠? 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돌아가신 거고요. 그게 수사가 어떤 이재명 부분이 대표 관련이 아니라 진행되는지 검찰 모르겠어요. 수사와 관련해서
돌아가신 거죠? 전부 다 수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기록 보내드릴 테니까 보세요. 다 대장동 수사, 변호사 대납 수사, 법카 유용 수사, 성남F 수사. 아니 범죄 혐의가 많은 게 남 탓할 일은 아니죠. 예? 아니 범죄 혐의가 다 많은 게 남 탓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몇 분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거 세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었고 그랬더니 지금 수사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검찰 수사와 관련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당연히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압박을 받거나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그렇죠. 과정에서. 예. 그걸 다 검찰 수사 책임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현대그룹 회장, 전남지사, 부산시장, 기무사령관 그리고 전 대통령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누가 죽인 겁니까? 검찰은 책임 없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압박이라든가 그 잘못된 수사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일도양단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게 나눠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 어떤 사안을 말씀하세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들어간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죠. 국가폭력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죽음들의 원인은 다들 아는 것처럼 강압수사입니다. 이 깡패들이나 한 짓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사 말 기억하시죠? 위원님, 이재명 대표 검사가 관련해서 수사권 가지고 보고한 게 깡패들이 검사입니까라고 했잖아요. 누가 강압수사에 받았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 중에서 목숨 끊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어떤 분이 강압수사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돌아가셔서 검찰 쪽에 자료 받아보세요. 자, 아니 본인이 이런 사고가 나면 말씀하셨길래 제가 얘기한 거예요. 수사 방법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을 해야지. 그걸 뜬금없이 야당 대표 공격하는 데 활용을 하세요. 강압 수사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당하는 게 이 갑니다. 대표뿐입니까? 도대체 이제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이게 말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들어가십시오.